결혼 7년차 부부인 카트리나와 토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며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 승진을 앞두고 있던 카트리나. 카트리나만 바라보며 항상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토드.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행복은 2012년 10월 23일에 카트리나가 사라지며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월 22일에 워싱턴에서 휴가를 보낸 뒤 일리노이주 머체스니 파크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던 토드와 카트리나. 집안일을 마친 카트리나는 토드에게 다음날 승진 면접 준비가 있기에 비어있는 친구의 콘도에서 밤을 보내고 출근하겠다며 집을 떠났습니다. 보험 판매를 했지만 수입이 낮아 항상 돈 때문에 힘들어하던 토드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카트리나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좋은 꿈 꿔, 사랑해, 면접 잘 봐, 당신은 무조건 될 거야 와 같은 문자를 보내며 아내를 응원했던 토드. 하지만 다음 날인 10월 23일에 있던 승진 면접 심사에 카트리나는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지자 평소 그런 모습을 본 적 없던 동료들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승진 면접이 있는 날에 누구에게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출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었죠. 연락을 받은 토드 역시 자신은 아내에게 따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토드가 말한 카타리나의 친구 콘도를 살펴봤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온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카트리나의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지역을 수색했고 집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대로의 교차점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녀의 차 전체를 루미노 검사한 결과 혈흔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고 혈흔이 카트리나의 DNA와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핸들과 운전석에서 혈흔이 발견됐지만 현장에는 사고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그녀는 차를 멈춘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카트리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토드는 수많은 언론에 성명을 내고 아내의 무사 귀환을 바란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죠. 카트리나의 차가 발견되고 이틀 뒤 그녀의 지갑, 전화기, 피가 묻은 종이 수건이 인근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던 변호사의 명함을 본 경찰은 최근 그녀가 무언가를 변호사와 상담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했던 상담, 그것은 이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트리나가 실종된 날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을 비롯해 많은 문자를 가이라는 남성과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 가이는 카트리나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겉으로 행복해 보였던 카트리나와 토드의 부부관계는 사실 안으로는 이미 끝이 나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처음 경찰은 가이를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는 그날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야근했던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남은 유력한 용의자는 카트리나의 남편 토드. 그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카트리나가 실종되기 며칠 전 그녀는 직장 동료들에게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혹시 카트리나를 의심했던 토드는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며 토드를 유력 용의자로 보았던 경찰. 토드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가 17건의 사기로 기소된 상태이며 그의 본명이 토드 스미스가 아닌 토드 래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이름을 바꾼 이유는 17살 때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집을 불태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드는 이 일로 인해 30개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아마 그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거가 그의 범행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찰이 그를 더 의심하게 만드는 것에는 한몫했습니다. 또한 카트리나의 차에서 발견된 토드의 메모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게 하기 충분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할 거야. 너와 함께 늙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카트리나. 사랑하는 토드가. 메모에 적힌 무슨 수를 써서라도라는 의미가 살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경찰은 수사를 빌미삼아 토드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모든 방을 비롯해 차고까지 깨끗해 보였던 토드의 집. 특히 차고의 경우는 최근에 청소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토드의 컴퓨터를 살펴보던 경찰은 슈퍼 트랙 스틱이라는 폴더를 발견했는데 이것은 움직임을 추적하는 GPS 장치 브랜드 중 하나였습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면 토드는 3년간 누군가의 차에 GPS를 설치했는데
누군가라는 것이 카트리나였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카트리나가 실종된 날 GPS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녀의 차가 발견된 장소까지 움직였던 GPS 장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카트리나의 차가 발견된 장소까지는 차에 GPS가 붙어 있었고 누군가 범행을 저지른 뒤 그것을 회수해서 집으로 돌아왔음을 뜻했습니다. 토드의 이웃집 보안 카메라에 GPS 이동 시간대와 일치하는 누군가가 토드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 아쉽게도 화질이 좋지 않아 누구인지 알아보기는 힘들었지만 그것이 토드라는 것을 경찰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드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주 뒤 카트리나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2012년 11월 19일에 그녀는 집에서 40km 떨어진 장소에서 낚시를 하던 소방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탓에 그녀의 신원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행히 치과 기록을 통해 카트리나임이 확인됐고 부검 결과 그녀는 둔기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토드의 집을 수색할 당시 보았던 야구 방망이가 생각났고 그들의 예상처럼 야구 방망이에서 카트리나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토드의 차 트렁크에서 역시 카트리나의 혈흔이 발견됐죠. 모든 증거는 토드가 범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2012년 11월 24일에 7살인가 살인 은폐 혐의로 토드를 기소했습니다. 토드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GPS는 그저 아내가 걱정이 되기에 설치했던 것이고 자신은 경찰의 주장처럼 그것을 회수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이웃집 감시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자신이 아니며 범인이 자신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이 토드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17년 4월 4일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고 재판부는 징역 5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토드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보호자로서 내 역할에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악의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일리노이주 크레스트 힐에 있는 스테이트 빌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2069년 11월에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토드. 그가 언젠가는 자신의 죄를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